데이 하와 어서오세요. 자 여러분, 이 기사 봤어요? 정말 어이없는 기사가 한 개 나왔는데 타이틀이 이겁니다. 피우면 안 된다 만류해도 식당 안에서 담배 뻐끔뻐끔 무개념 중국녀. 봤어요?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자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. 중국인 여성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.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식당에 중국인 남녀 넷이서 뭐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버젓이 그냥 전자담배를 피고 있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도 실내에서 피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위에서 손님들도 눈치를 줬대. 그 피우면 안 된다고.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예 그냥 야 너 그거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대놓고 이렇게 찍었대. 근데 상관 안 하고 그냥 끄떡없이 끝까지 전자담배를 물고, 아니 이렇게 막 나갈 거면 진짜 뭐 지가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. 그건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고, 근데 한국 왔으면 한국의 이 룰과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중국도 지금 웬만한 데서는 실내에서 담배 안 될걸? 이건 뭐 벌금을 매기든 아니면 뭘 하든 이거는 아직도 이런 애가 있나. 그리고 사진을 보면 애가 어린애도 아니야. 그렇게 이 정도 나이 먹으면 20대일 거 아니야. 20대나 30대일 거 아니에요. 이 정도 나이면 개념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심지어 식당에서는, 여기는 뭐 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식당이라 가지고 가족들도 와서 식사하고 있고 애들도 있었대. 일요일이었대요. 이거 진짜, 이건 정말 그냥 뭐라 해야 될까, 그냥 수준이죠. 이건 수준. 기본 개념 이런 것 때문에 뭐라 하기도 좀 민망해. 입 아파. 그러지 않아요? 식당 안에서 똥 안 싼 것만 해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? 중국 분들도 내 채널 많이 보거든. 중국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강남에서 밥 먹고 다니면서 여행하고 있는 거면 못 사는 집안도 아닐 텐데. 자, 또 요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 기사. 여러분들, 요즘 제일 큰 기사 중에 한 개가 트럼프가 저격을 당했다는 기사.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? 트럼프가 총격을 당했는데, 트럼프 총격 당하자마자 3시간 만에 중국의 트럼프 티셔츠 바로 나옵니다. 봤어요 이거? 중국 타오바오에 트럼프 총격 당한 지 3시간 만에 Shooting makes me stronger. 트럼프. 이걸 뭐 어떻게 중국의 스피드라고 해야 되나요? 그리고 여러분들 더 웃긴 게 다양하게 올라왔어. 컬러별로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,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올린 지 3시간 만에 미국이랑 중국에서 주문이 2,000건. 후드티도 있다고? 야, 근데 지금은 이 티셔츠가 지금 내려간 상황이라고 합니다.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겠죠, 그죠? 자발적으로 내렸을 리는 없고 아마 저 위에서 내리라고 했을 텐데, 가격도 티셔츠 한 장에 한국 돈으로 약 10,000원, 한국 돈으로 한 6,000원. 가격도 싸. 근데 중국도 이게 자발적으로 내린 건 아닐 거고, 뭐 위에서 내리라고 했을 거야 아마. 왜냐하면 그 트럼프 총격 맞자마자 중국 쪽에서는 이제 위로의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. 중국 정부에서는 트럼프한테. 중국도 이제 줄 서야지.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난다고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.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안 좋은데 테무에서 아직 팔고 있다고? 진짜? 대단하다. 그리고 티셔츠에 이런 문구로 있어. Make America Great Again. 그치. 이건 뭐 트럼프의 선거 타이틀이죠, 그죠? 이것도 적어가지고 팔고. 중국 경제가 안 좋아요? 처음 듣는다고? 제 유튜브 안 보셨구나. 근데 뭐 안 좋다고 해봤자 뭐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망할 정도로 안 좋진 않고, 그냥 뭐 중국의 국민들, 빈민층들이 이제 고생을 하겠지. 안 그래도 고생했는데 더 고생하고 더 허리띠 졸라매고,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수확을 하고 있고. 끄지오사이 부추걷기. 자, 그 다음에 또 중국 관련된 기사,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. 불법 체류에도 호화생활, 2,800억 원대 중국인 환치기 조직 덜미. 광주세관이 중국인 환치기 조직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. 2017년부터 최근까지 환치기 한 금액은 2,8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. 환치기 조직원이 은행 자동화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. 환치기는 그쵸, 뭐 그게 불법인데 뭐 세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. 그냥 온전히 자기 주머니 안으로. 심지어 불법 체류를 하면서도, 환치기를 하면서도 뭐 이 정도 환치기 했으면 돈은 많이 벌겠다, 그죠? 그 돈으로 이제 한국에서 호의호식 하면서. 아마 이런 조직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. 꽤 많을 겁니다. 옛날에 뭐 중국에 있을 때 이런 환치기 이런 것도 많이 본 적이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환치기가 한국에만 있을 수가 없어.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야 이제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서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꽤 많을 거예요.
자, 그 다음에 또 짧은 기사 한 개.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 4.7%, 시장 전망치 한참 믿더라라고. 중국 경제 성장률 4.7%,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.7%고. 근데 이게 뭐 해외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 한참 그 전망치랑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높은 성장률인데,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약간 많이 낮은 경제 성장률이에요. 왜냐하면 옛날에 높을 때는 뭐 10% 이상도 찍고 그랬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확 떨어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떨어졌다 이거예요. 뭐 14%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니까.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기사가 이래. 중국 경제 성장률 2분기 뭐 그렇게 훌륭치 않다,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, 중국 기사는 달라요. 이거는 뭐 중국의 고자 통지주, 국가 통계국에서 낸 기사인데, 고자 통지주 今年上半年 GDP 동비增长 5%, 올해 상반기 GDP 5% 올랐다라고. 그리고 이 밑에는 왜 이렇게 5%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. 뭐 첫째, 둘째, 셋째, 대부분이 다 뭐라 해야 되지, 찬양 글이에요. 1. 뭐 풍년이다. 곡식이 풍년이고 고기 생산량도 뭐 증가했다. 그 다음에 공업이 아주 빠른 발전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것도 있고, 서비스업이 아주 빠른 발전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하고, 시장 판매량, 뭐 시장 소비 이것도 증가했고, 그 다음에 뭐 기술 산업, 고기술 산업도 뭐 발전하고 있고, 뭐 수출 수입 이것도 뭐 잘 되고 있고, 다 잘 돼. 이것만 보면 지금 뭐 중국 아주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나가면 중국에서는 지금 뭐 아무 걱정 없이 뭐 중국 사람들이 이민을 갈 필요도 없고, 빈민층들이 굳이 뭐 탈출을 할 필요도 없고, 망명 신청을 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, 그죠? 근데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세랑은 좀 많이 안 맞은 그런 상황이죠. 중국은 국영 공기업 수가 8만 개가 넘는다고요? 그렇게 많이 돼요? 근데 뭐 중국은 국영 기업이든 아니면 뭐 중국의 뭐 개인 기업이든 다 중국 거예요. 중국 정부에서 뭐 지가 뭐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쥐락펴락 뭐 니 거 내 거 없어. 그냥 다 중국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한 개 기사가 있는데, 요건 무슨 기사냐면 뭐 아까 부동산 얘기 잠깐 나왔던데, 나중에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더 많은 거를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한번 교류를 할 계획이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일단 요런 기사는 중국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이 기사가 뭐냐면 중국의 리자정이라고 아시죠? 옛날에 제 차이나 뉴스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. 중국의 거부, 거의 뭐 알려진 사람 중에서는 중국의 1위 부자 리자정. 지금은 아마 이 순위가 많이 바뀌었을 건데, 리자정은 그래도 뭐 옛날부터 오랫동안 중국의 대부호 중에 한 명이었는데, 리자정이 지금 리자정도 부동산 개발을 하거든요. 근데 부동산 개발한 자기 부동산들 중에서 지금 아파트 세일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30%, 적게는 뭐 20-30% 세일부터 많게는 50% 세일까지. 중국의 제일 큰 부호의 이 부동산이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는 거면 누가 봐도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 좋다라는 얘기겠죠.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요. 뭐 리자정까지 지금 부동산을 세일해서 팔고 있다고? 야, 그러면 뭐 지금 리자정도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아니야? 지금 뭐 돈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? 근데 리자정은 홍콩의 부호잖아요. 홍콩의 부호고, 리자정은 지금 중국 국내에 있는 자기의 이런 재산들을 지금 터는 중이에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 이상 이제 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없고 빨리 털고 지금 나갈 생각이야.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리자정 돈 많이 잃었나 보네. 와, 리자정 많이 힘든가 보네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리자정이라는 이 사람은 진짜 나이가 지금 엄청 많고,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, 옛날부터, 젊었을 때부터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30%, 50% 이렇게 세일을 해서 팔아도 리자정은 돈을 벌어요. 왜? 중국 부동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땅값이거든요. 근데 리자정은 이 땅을 굉장히 옛날에 샀어요. 거의 뭐 한 20년 전, 30년 전에 사는 땅도 있어. 그때 땅 샀으면 그 땅값이 지금이랑 비교하면 완전 쌀 거잖아요. 지금은 미친듯이 많이 오른 상태고, 20-30년 전이면 뭐 그냥 지금이랑 비교하면 거의 그저로 사들인 거지. 근데 그때 땅을 사놨다가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파는 거니까 엄청 뭐 세일을 해도 리자정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죠. 근데 중국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. 네가 땅을 사면 어느 동안 안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이 있어요. 뭐 1년 동안 뭐 어느 기간 동안 뭐 개발을 안 하면 이 땅에 대한 세금을 내고, 또 그 기간이 더 길어졌는데 개발을 안 하면 그때는 이제 회수해 간다면, 이런 법이 있거든. 근데 리자정은 또 뭐 사업가고 이런 거를 어떻게 피했나 보니까, 일단 예를 들어서 뭐 30년 전에 땅을 샀어. 땅이 엄청 클 거 아니야. 엄청 큰 땅을 사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기
거기다가 무슨 리카싱 단지 1단지 이렇게 개발을 해. 총 이 땅에다가 한 20단지까지 짓을 거래. 그러면 이제 20단지를 한꺼번에 짓는 게 아니야. 한 1단지 한 먼저 짓고 천천히 짓고 이제 또 팔고. 근데 이게 개발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지나고 또 2단지 개발하고 또 한 1년 지나고 3단지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게 한 2, 30년 줄줄 끌고 온 거야.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거죠, 그죠?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그 오래된 중국의 부호도 지금 중국 내륙 시장은 털고 있다. 오늘이 메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방제는 중국 13억 인구가 절대 부유해질 수 없는 이유.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. 중국 인구 지금 14억이잖아요. 왜 13억이에요? 저번에 한번 다뤘듯이 중국이 지금 빈곤층이 12억에서 13억. 이 빈곤층이 이게 어떻게 통계가 나온 거냐면, 자,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, 일단 옛날에 리커 장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. 지금 중국에 한 달에 얼마야? 1,000원이야. 한국 돈으로 20만 원.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중국에는 6억 명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실제로 중국에서도 인정을 했어요. 14억 인구 중에 6억이 한 달에 20만 원을 못 벌어요. 한국 돈으로.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기준을 올려보면 중국에서 40만 원, 한국 돈 한 달에 40만 원을 못 버는 인구가 약 10억 명이에요. 여기서 다시 이제 기준을 좀 넓혀서 중국에서 한 달에 100만 원, 인민폐로 중국 돈으로 약 5천 yuan,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약 13억이라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왜 기준을 이 13억 명으로 잡았냐? 왜 5천 yuan, 이 13억으로 잡았냐?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중국이라 하면 중국,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중국 지금 세금 얘기가 나왔잖아요. 그래가지고 세금을 공부하는 김에 제가 세금을 좀 더 이렇게 알아봤어요. 지금 중국의 기업들은 30년치 세금 털리고 있고 지금 개인들도 부자들은 세금 당연히 내고 있고 중국의 부자들 세율은 꽤 높아요.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 중국의 일반 국민들, 우리가 말한 지금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를 버는 13억 인구는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나요? 중국은 한 달에 5천 yuan 이하로 벌면 세금 안 내요.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?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벌잖아요. 세금 안 냅니다. 그게 13억 인구예요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? 세금을 안 낸다고? 꿀인데? 세금, 야, 이건 살짝 부러운데? 중국은 진짜 공산당, 공동부유. 부자들이 부를 재분배해가지고, 밑에, 일반 서민들은 그냥 세금 안 내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구나. 너무 좋은데? 여러분들, 표면적으로는 그 13억 인구는 세금을 안 내. 5천 yuan 이하로 보니까. 그런데, 여러분들, 중국은요, 이 사람들도 비율로 따지면,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비율로 따지면, 부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. 비율로 따졌을 때. 자, 일단 중국에서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인구의 약 94%라고 합니다. 94%가 약 13억 정도 되죠, 그죠? 근데 이제 중국의 국민들은 모르지. 그냥 이제 체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안 내고 살아. 야, 그래도 세금 안 내는 게 어디야? 이렇게 이 13억 인구들은 살고 있을 수 있는데, 근데 그 중에서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알아야 돼. 13억 명이 1원씩만 내도 13억 원이니까 엄청나긴 한. 근데 이 사람들이 13억 명이 1원씩만 낼까? 자, 여러분들, 중국에는 나 이거 준비하면서는 너무 재밌었어. 와,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털리는구나. 근데 자기들은 털리는 줄 몰라. 그게 대박이야. 자, 중국에는 일단 직접세랑 간접세라는 게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세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개인소득세, 부동산세, 무슨 세, 그냥 진짜 너한테 명시를 하고 너한테서 걷어가는 그 세금들, 그게 이제 직접세고, 간접세라는 거는 너도 모르게 가져가는 세금. 자, 일단 간접세가 뭐냐면 중국에는 뭐가 있냐면增值税라고 있어요. 增值税.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증치세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부가가치세 같은 거야. 부가가치세가 한국은 몇 프로예요? 우리 밥 먹고 이러면 이 안에 명시돼 있잖아. 그러니까 10%.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값이 이렇게 10,000원 나오면 그 중에 10%는 세금이고 이게 명시돼 있잖아요. 중국은 그거를 증치세라 그래. 增值税. 한국말로 하면 부가가치세인데 이게 지금은 13%거든요. 13%야. 한국보다 비싸요. 13%인데 여러분들 2019년까지만 해도 이게 17%였습니다, 여러분. 17%. 근데 중국에서는 이 증치세가 정지税, 이 증치세가 표시가 안 돼요.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몰라.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몰라요.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가면 해외 영수증이나 이런 데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세금이 명시가 돼 있잖아. 그럼 중국 사람들은 이 명시돼 있는 세금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좋아. 야, 해외 나와서 사면 다 이렇게 세금이 붙어. 모르니까. 중국은 당신이 납세자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.
자, 중국도 일단 그건 똑같아요. 일단 개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많이 내요.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직접 세요. 그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통계된 게 있던데 가져와 봤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. 자,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 유엔을 번다. 10만 유엔이면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서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. 2천만 원이면 세금이 약 1.48%. 그 다음에 100만 유엔, 한국 돈으로는 약 2억이죠. 2억 벌면 세금 확 올라옵니다. 24.3%.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유엔을 번다. 500만 유엔이면 얼마예요? 10억이죠. 연봉이 10억 넣는 순간 이제 세금이 한 40.8%, 40% 넘어가요. 이거는 말 그대로 중국 사람들이 내는 직접세.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나머지들은 세금을 안 내는데 근데 이런 통계가 한 게 있습니다. 포브스에서 낸 통계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? 한국말로 하면 세금 고통 지수야. 들어보셨어요? 이 나라마다 세금 고통 지수가 있어. 그냥 그 나라의 세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국민들의 이 지수는 높아지겠죠. 자, 이 포브스 자료에 통계된 거에 의하면 자, 일단 1위가 프랑스예요. 세금 고통 지수 1위가 프랑스입니다. 2위가 벨기에, 3위가 스웨덴, 4위가 이탈리. 그러니까 근데 이 나라들은 보면 일단 다 유럽 국가고 다 이미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. 복지도 잘 돼 있고 노인들 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은 많이 재지만 나라에서 교육비, 의료비, 양로비 이런 거를 일단 복지가 빵빵한 나라들이잖아. 그 나라들은 말 그대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근데 그 반면에 중국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세금 고통 지수가 5위예요.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세금 해가지고 이 지수를 매기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증치세, 부가가치세 이게 17% 고통 지수도 그럼 17이 올라가야겠죠, 그죠? 근데 중국은 아무 복지가 안 돼 있어. 여기 한국도 있죠. 한국 볼까요? 여러분들, 한국은 의외로 낮아. 야, 그래도 한국도 한 세금 하는 줄 알았는데, 여러분들, 천만의 말씀. 여기, 사우스 코리아 보이죠? 한국은 세금 고통 지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. 미국 일리노이주 바로 밑에 있네요. 그죠? 미국은 또 주마다 달라. 미국 일리노이주, 미국 텍사스. 왜냐하면 미국은 주마다 또 다 세금이 다르니까. 봐봐. 한국은 이 밑에 있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것 같냐고요? 왜냐면 한국은 명시를 하잖아요. 당신이 뭘 소득을 했을 때 소득이 이만큼이면 이 정도 세금을 낸다. 지방세 이 정도를 낸다. 부가가치세 이 정도를 낸다. 그러니까 알려주잖아. 내가 알고 내면 마음 아프지. 그렇잖아, 여러분들. 내가 돈을 쓰고 이런저런 세금을 내 돈을 벌어. 또 여기서 이만큼 떼가. 내가 알면 저건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지. 근데 만약에 사람이 모르면 말이 달라지잖아요. 자기가 세금 내는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손 안에 들어온 돈이 그냥 자기가 그냥 세금 안 내고 번 돈인 줄 알아. 그러면 고통이 없지. 요거 지금 세금 고통 지수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,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. 아니, 유럽 국가들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세금이 높다는 거, 유럽에 세금 높은 나라들 많잖아. 우리도 많이 알고 복지도 잘 돼 있지. 교육 다 무료해. 양로비 걱정 없지. 의료 이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. 근데 그건 그런 게 돼 있으니까 그래, 세금 내고 그걸 운영하는데 쓰는구나 아니까 그래, 나도 이 세금을 내면 나도 이제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하고 내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그래 그래도 다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텐데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이 도대체 왜? 자, 방금 제가 보여줬듯이 이런 거 개인소득세 이런 거는 나라마다 다 비슷해요. 나라마다 다 이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거는 다 비슷해. 그냥 세율의 차이일 뿐이지. 그리고 부동산도 그래. 부동산도 집이 크고 비쌀수록 또 부동산 세금도 많이 내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, 그죠? 보통 이 나라들마다 내는 세금들 보면 이 나라에서 들어오는 세금의 비율이 직접세가 훨씬 높아. 그게 70%든 80%든 높은 데는 90%까지 이게 다 이제 국민들이 알면서 내는 세금들.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냈구나. 직접 세금이 약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간접 세금의 차지는 낮아요. 근데 중국은 그게 다릅니다. 중국은 직접세가 차지하는 게 37%밖에 안 돼요. 너가 지금 이런 세금을 내야 돼. 이건 세금은 우리가 가져갈게. 네가 내야 되는 세금이야 라고 알려준 세금, 알면서 내는 세금은 37% 정도밖에 안 되고 간접세가 나머지를 차지합니다. 자, 중국의 아까 간접세를 얘기하면 증치세죠.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 13%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다 17%였어요.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. 3%에서 10% 사이. 그리고 일본이 8%에서 10% 사이. 그리고 면세되는 제품 품목들, 업종들도 있고 싱가포르이 9%.
싱가포르 복지 잘 돼 있죠, 그죠? 싱가포르는 뭐 자국민들에게 복지 잘 돼 있고, 대만은 여러분들, 와, 나 대만이 이렇게 싼 줄 몰랐어. 대만이 5%밖에 안 돼요. 증치세, 부가가치세 이게 5%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호주가 10%, 그리고 한국도 10%예요. 근데 한국은 뭐 농산품이라든지 생선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장애인 용품 관련된 물품들은 다 면세.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사는 나라잖아요. 개발도상국들은 그렇게 내면 안 돼요. 개발도상국은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는 6%고 태국은 7%, 낮은 편이죠. 야, 근데 대만이 5%라는 게 충격적이다.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1인당 GDP가 높을수록 부가가치세가 높아져요. 근데 중국은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알아요? 2024년 기준 전 세계 71위로 13,100달러예요. 한국 돈으로 약 1,800만 원. 근데 1인 GDP가 이거보다 높은 나라보다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17%? 말이 안 되잖아요. 이 17% 누가 내느냐? 그 13억 인구 다 내요. 온 국민이 다 내겠지만 그 자기들이 우리는 세금 안 내서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그 13억 인구들도 다 냅니다. 그냥 자기들이 내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지. 자, 지금 이제 13%로 바뀌었는데 이 13%는 부자들한테는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. 그렇잖아. 아니, 월 5천 yuan 버는 사람이랑 월 뭐 5만 yuan, 50만 yuan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이 13%는 별거 아니야.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뭐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들이랑 이 먹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? 예를 들어서 이 5천 yuan 버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럼 한 달에 1,000만 원 버는 사람이 먹는 것도 이 사람들보다 10배를 더 먹을까요? 그렇지는 않잖아. 사람들 먹고 사는 세상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데 뭐 외식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안 그래요? 먹는 거는 비슷비슷하거든. 중국에 화제됐던 그래프가 한 게 있습니다. 그래프가 아니라 중국이 이제 이거를 통계낸 그림이 한 게 있어요. 그렇다면 진짜 이 중국이 13억 인구, 나는 세금을 안 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? 자, 여기 지금 통계 낸 게 있어요. 자, 여기는 이제 보면 이게 베이징에 사는 한 부부로 예를 듭니다. 예를 들면, 자, 일단 한 부부가 있어요.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데 남자는 한 달에 10,000yuan 벌어요. 한국 돈으로 약 200만 원. 여자는 한 달에 8,000yuan 벌어요. 한국 돈으로 약 160만 원. 둘이 합쳐가지고 360만 원. 중국에서 부부가 한 달에 수익이 합쳐가지고 360만 원이면 그거 굉장히 잘 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걸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13억 인구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. 꽤 잘 벌어. 이 사람들로 예를 들면, 자, 여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. 자, 일단 월급이 들어올 때 그냥 나가는 세금들 있잖아요. 뭐 무슨 보험료, 뭐 연금 뭐 이런 것들 일단 월급에서 까고 주잖아요. 이게 까는 게 이만큼이고, 그 다음에 먹는 거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얼마 먹고 먹는 거 이만큼이고, 그 다음에 입는 거 이만큼이고, 쓰는 거 일상용품들 소모품들 이만큼이고,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그냥 내야 되는 관리비들, 그 다음에 통신비들 이런 것들 이만큼이고, 이게 지금 다 중국어로 되어 있잖아. 제가 이거를 한국어로 다 통계를 해왔어요. 자, 한번 봅시다. 일단 이 두 부부가 그냥 일단 월급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이 둘이 합산 연봉이 약 4천만 원이에요. 4천만 원에서 일단 월급 받을 때 떼가는 세금이 약 100만 원 정도 일단 떼가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을 먹잖아. 아침을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은 한 사람당 5yuan, 한 사람당 1,000원. 야, 요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통계는 아니에요. 증치세가 17%일 때의 얘기야. 그래서 여기 계산도 보면 다 17%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, 부가가치세 17%. 이게 아침 한 사람당 5원을 먹는데 한국 돈으로 1,000원이거든요. 아침 한 사람당 1,000원, 점심 저녁 한 사람당 3,000원으로 계산을 했어. 이거 굉장히 알뜰한 겁니다. 굉장히 알뜰한 거예요. 물론 지금 중국에서도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어요. 연봉 4천만 원에서 1년에 떼가는 세금이 100만 원이라 이거야. 지금 다 연봉에서 떼가는 것들 계산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것도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. 1년에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이 들어가요. 연봉 4천만 원 내는 부부가 먹는 걸로 1년에 약 500만 원. 심한 거 아니잖아요. 근데 이 먹는 걸로 500만 원 떼가는데 이 중에서 떼어가는 세금들이 이렇게 또 계산이 돼요.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. 중국 사람들이 모르고 내는 아침 점심 이렇게 곱하기 증치세 17%, 부가가치세 17%에 또 여기에다가 또 이런 세금 저런 세금, 이게 도시 건설세, 교육 부가세 이런 것들도 붙어.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계산을 냈는데 이걸 한국 돈으로 다 계산을 해보니 얼마냐? 1년에 둘이 합쳐가지고 식비 500만 원에서 여기서 내는 세금이 약 36만 원. 약 36만 원. 그리고
남자랑 여자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 그거 계산 적을 필요 없어요. 제가 여기 지금 계산해가지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진짜 그냥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. 옷값,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야. 뭐 매년마다 옷. 근데 뭐 매년마다 얘네 이 부부들 보면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아. 보시면 입는 걸로 여자가 옷 좀 더 많이 입는다고 치고 여자가 1년에 옷값으로 3,400위엔, 남편이 2,200위엔. 이게 합쳐지면 한국 돈으로 약 87만 원이에요. 1년에 옷값으로 87만 원. 부부 합쳐가지고 굉장히 절약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옷을 사면서 이 사람들이 낸 세금? 거기도 이게 붙어. 거기도 부가가치세, 도시건설세, 뭐 교육부가세 뭐 이런 거 다 붙어요.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는 세금이 옷값 87만 원에서 17만 원은 세금이야. 이게 나라로 가는 거야.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내는 거예요. 그냥 옷값이 이 정도니까 난 이 옷을 내고 이거 가져가는 거야. 지금 이거는 사는 사람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. 내가 먹고 옷 사고 사는 사람 입장만. 여러분들 이따가 얘기할 건데 파는 사람들도 수익, 소득세 다 내요. 정부는 양쪽으로 세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. 87만 원 옷값에서 세금 약 17만 원 나고, 자 그 다음에 소모품, 예를 들면 뭐 여자 화장품, 남자 여자 뭐 미용실 비용, 일상용품, 뭐 비누, 세제, 청소도구, 휴지 뭐 이런 것들, 소모품들 이런 것들도 1년에 둘이 합쳐가지고 약 7,000위엔이 들어간다. 7,000위엔이면 약 계산해보면 한국 돈으로 133만 원이에요. 여러분들 1년 동안 화장품, 미용, 일상용품, 뭐 휴지, 뭐 비누, 뭐 이런 것들, 청소용품 이런 것들 1년 동안 4천만 원 버는 부부가 133만 원만 써. 굉장히 알뜰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여러분들 이런 화장품 이런 데는 세금이 더 붙어. 중국 사람들, 뭐 중국 여성분들 수입 화장품 한번 쓸 수 있잖아. 수입 화장품. 한국 화장품 많이 쓰잖아요. 야 거기는 보니까 부가가치세 외에 여자가 사는 해외 화장품에는 소비세가 30%가 더 붙고요. 관세가 10%가 더 붙습니다.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 17%까지 되네. 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화장품을 막 보따리로 막 사재기 해가? 중국 수입되는 순간 세금이 그렇게 많이 붙거든. 여러분들 뭐 중국 여성분이라도 뭐 연봉 4천만 원 이렇게 둘이 부부 합쳐가지고 4천만 원 벌면 뭐 에스티로더 한 개 쓸 수 있잖아. 갈색병 그 25만 원짜리 그런 거 사는 순간 그러면 또 여기서 뭐 이발 비용은 부부 둘이 합쳐가지고 1,000위엔이래. 20만 원이야. 1년에 1년에 내가 미용실 가는 비용도 이거보다 많이 들겠다. 중국에서 굉장히 아껴 쓸 때의 지금 예입니다. 이게 지금 베이징 살면서 굉장히 허리띠 쫄라매고 사는 부부 이야기예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비누라든지 뭐 퐁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합쳐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약 133만 원 쓰는데 이 중에서 나가는 세금이 56만 원이.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130만 원을 주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샀는데 이 중에서 56만 원은 나라로 가는 거야. 세금이야. 자, 그 다음에 관리비, 주거비, 월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1년에 전기세, 그 다음에 물과 가스, 인터넷, 전화 등 이거 합쳐가지고 약 240만 원. 여러분들 꽤 합리적이죠? 전기세, 물가스, 인터넷과 전화 이거 다 합쳐가지고 1년에 약 240만 원. 많이 쓰는 거 아니죠, 그죠? 근데 여기서도 나가는 세금이 붙습니다. 전기를 300위엔을 썼을 때는 56위엔 세금이 나가고 물과 가스 이런 거 썼을 때 29.5위엔 나가고, 전화비 300엔 썼는데 여기서도 9.3위엔이 나가고, 1년에 약 240만 원을 썼는데 내는 세금이 약 27만 원. 이것도 이 사람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에요. 여러분들 지금 이 내는 세금들 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예요. 5,000위엔 이하로 버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쓰고 살 거란 말이야. 그 사람들 지금 13억 인구 이 정도 세금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지금 이런저런 가격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이 둘이 연봉 4천만 원에서 식비 500만 원, 옷 87만 원, 소모품 133만 원, 그 다음에 관리비 14만 원, 이게 총 합치면 734만 원이거든요. 이 중에서 240만 원은 세금인 거야. 그러면 이 부부는 얼마가 남느냐? 이런 거 쓸 거 다 쓰고 4천만 원에서 3,200만 원이 남아요. 근데 진짜 솔직히 이렇게까지 근검 절약하면서 사는 사람 없어. 이렇게 살려면 일단 전제 조건은 일단 집 없고 차 없고 애 없고, 그 다음에 밥만 먹어야 되고 놀러 절대 가면 안 되고요, 외식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취미 생활 하면 안 되고 술 담배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따위 이런 거 없어요. 뭐 브랜드 따지고 뭐 이런 거 없어. 문화 생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교통비도 안 들어가 있어. 교통 그러면 무조건 자전거로 출퇴근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음료수 이런 거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돼요. 그래야 4천만 원 중에서 1년에 3,200만 원이 남아. 근데 중국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땐 별로 없어요. 연봉 4천만 원이면요 이거 2배는 쓴다.
쓴다고 봐. 이거 2배 써도 1468만 원밖에 안 돼요. 1468만 원 쓰고 그럼 얼마 남아요? 2500만 원 남잖아. 이것도 나는 꽤 많이 번 거라고, 꽤 많이 모은 거라고 생각해. 왜냐하면 62.5% 저축률이잖아요.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. 안 그래요, 여러분? 근데 만약에 이거를 2배를 쓰는 부부, 2배를 쓴다고 했을 때도 아까는 734만 원만 썼을 때 세금이 240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 1468만 원을 쓰면 세금이 48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. 4천만 원 벌고 1468만 원을 썼는데 그중에 48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이거야. 세금을 안 낸다면 아예 돈을 안 써야 돼. 근데 돈을 안 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? 좋아. 그러면 그래. 그래도 지금 중국 상황이 어렵고 지금 다들 허리띠 쫄라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 그래도 저렇게 써도 2배를 쓴다 해도 야 1년에 2,500만 원 저축? 야 그거 중국 부부로서는 대단한 건데? 대단하지. 근데 그 2,500만 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집이 없고 월세를 산다 했을 때는 월세로 다 나갑니다. 근데 여러분들 봐봐. 중국 사람들이 2019년, 2020년까지 뭘 했습니까?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지금 예를 들게요. 지금 중국의 이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? 이 사람들 이렇게 아껴서 이 정도면 중산층이잖아. 연봉 4천만 원에 연 2,500에서 3천만 원까지 저축하고 허리 쫄라매는 이런 사람들,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허리띠를 쫄라맸을까? 2020년까지 여러분들 중국의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을 샀어요.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근데 오케이 좋아. 부가가치세 그거 17% 지금 13% 됐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람들 그래도 허리띠 많이 쫄라매면 그래도 세금은 많이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이 상황이 일단 허리띠를 최대한으로 쫄라맨 상황이고 여기서 이건 일단 부가가치세 얘기고 여기서 중국의 더 어마무시한 세금이 한 게 있어요. 지금 이 세금은 여러분 생각대로 그래도 그거 버틸만 하지 않나? 더 큰 게 옵니다 뒤에.